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허원순의 세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성하 염천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예, 뭐 날 자체도 덥지만 돌아가는 꼴이 네. 해대는 택도 아닌 자들이 택도 아닌 배지를 달고 택도 아닌 짓을 하는 걸 보니까 더욱 열을 받게 더욱 덥게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뭐 사대주의 논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철없는 자들의 소행이죠. 네. 네. 그 문제도 언제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다뤄 주실 건가요? 예, 뭐 전문가들이 더 많이 네. 하시니까 이충건 박사님 모시고 그 점잖아 가지고 그건 점잖아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주실 얘기. 예, 아까 그 얘기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게 여러 가지 답답하고 덥기도 참 성하 염천이라고 네.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경제가 네.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네. 싸늘해지면서 우리가 아는 사이에 또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쫙 떨어지는데 제가 일요일 나와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낸 자료 하나를 봤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낸 자료는 이런 제목입니다. 산업별, 물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산업별 잠재 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네. 이런 제목입니다. 뭐 문자 쓰니까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경제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장률 말고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 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여력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성장률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의 지금 추이가 어느 정도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연구한 겁니다. 이 현대경제원이 낸 게. 그래서 8월 8일자 일부 신문에 현대경제연구원을 소스로 해서 기사도 나갔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냥 뭐 단순히 우리 경제가 10년 후에는 2%대로 잠재 성장 그게 떨어진다. 뭐 요지는 또 그다음에 그 연구원에 낸 표면적인 거 199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꼭 잠재 성장이 1% 포인트씩 뚝뚝 떨어져 왔다. 네. 뭐 그런 정도로 막 그걸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95년까지는 잠재 성장이 8.9%였는데 네. 또 뭐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1% 뚝뚝 떨어져서 지금 이제 3%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왔고 10년 뒤에 2026년부터는 뭐 2%대에 네. 떨어진다. 2%가 된다 했습니다. 계속 내년부터 정확하게 2016년부터 2%대로 떨어져서 2.7 정도 됐다가 5년 단위에서 10년 뒤에는 2%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예고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잠재 성장이 떨어진다는 예고는 많이 나왔고요. 얼마 전에 나온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 거를 보면은 10년 뒤에는 1.8%로 떨어진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이미 고도화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고도 성장은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5만 달러 가고 소득이 북유럽처럼 8만 달러, 노르웨이처럼 10만 달러에 가서 천천히 구른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 그때는 많이 구르면 어지럽으니까 원래도 많이 구를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겨우 소득이 2만 8천 달러, 3만 달러도 못 가는 데서 천천히 굴러버리면 어느 세월에 이게 크다는 눈덩이가 되겠냐 이거죠. 지금은 깨알 같고 콩알 같고 뭐 달걀 정도일 때 빨리 굴러야 이게 크다는 눈덩이가 되는 건데 우리는 고도 성장이 되지도 않은 채 성장하다가 이제 잘 성장하면 보통 우리가 사람도 성장하면 뚝뚝뚝뚝 계속 이렇게 참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덜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한 17까지 겨우 자라서 이제 막 해서 성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답답하고 우울한 얘기 아닙니까?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최대치로 봤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또 실제 경제 물론 실내 그건 다른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나 그 여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력 자체가 거의 여력이 없다는 줄었다. 예.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거는 지난 1990년부터 지난 5년 단위로 봤더니 1990년도 8.9%였던 게 5년 단위로 1% 뚝뚝 떨어져가 이제 3% 초반에 왔고 내년부터는 2%대에 들어서고 10년 뒤에는 저스 2%밖에 안 된다. 성장 여력이 그만큼 체력이 약해진다. 이거죠. 성장 동력이 없어진다. 이 얘기고 그거를 업종별로 나눠 보면은
제조업에서 더 많이 떨어졌고 네. 서비스업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서비스업도 우리가 고부가가치 쪽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저부가가치만 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문제점이 뭐냐니까 우리 경제의 기술의 진보는 없고 네. 그 기술 진보는 그럼 뭘로 분석했느냐? 경제학자들이 하는 총 요소 그 생산성. 네. 우리가 뭐 경제 흔히 하면 쉽게 말해서 자본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또 기술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네. 성장이 합의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기여도라는 뭐 전문 기법을 해봤더니 기술 혁신으로 어떤 기술의 진보는 없더라. 지금 그러고 오로지 노동 투입만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노동 투입도 뭐 제대로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면 일자리가 없어가. 그러니까 기술 혁신은 안 되고 노동 투입만 한다는 거 우리가 뭐 인건비나 따먹는 산업 고도화를 예, 고도화는 이룩하지 못하고 네. 겨우 그런 건데 그나마도 인건비도 서비스업에서 고급 고부가가치 서비스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변호사 뭐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건 아니고 낮은 차원의 서비스 뭐 식당이나 네. 뭐 물건 그런 거 정도겠죠. 그런 거에서만 노동 투입이 들어가서 저성장의 덫에 갇혔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비스. 뭐 이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잠재 성장 자체가 네. 이미 마이너스에 들어갔다. 그런 분석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래서 시사점입니다.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네. 되느냐. 현대경제원이 분석한 걸 제가 봤는데 저는 완전히 여기에 공감이 갔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우리가 성장 복원이 안 시급한데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직성 구조 계획이 안 돼 있더라. 이게 다급하다. 두 번째, 시장 경제를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한데 네. 뭐 공공부문이 들어서 가지고 뭐 돈 풀고 뭐 해서 이 말하자면 기술적 기업의 그 이노베이션 획기적 어떤 혁신이 안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 부분은 저는 구조개혁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 경제가 한 단계 테이크오프 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지지부진한 노동 구태의연한 네. 말하자면 견고한 대기업 또는 공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딱 잡고 있고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과정인데 오래된 겁니다. 이 개혁을 하려다 못해서 국회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게 김영삼 상황이죠. 대통령 때부터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못하고 하니까. 과제를 보면 네. 했죠. 그러나 이제 연원을 보면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작년부터 네. 작년에 국정 4대 지표로 목표를 나놓고 뭐 노동개혁, 공공개혁 했던 그겁니다. 근데 국회에 가더니 저를 길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통한 창조적에서 시장에 기업들이 뛰게 해야 되는데 안 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막 규제법안 막 네. 만들어내는 이런 거 보면 충분히 그 간섭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라 해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제조업이 받쳐줘야 되는데 서비스업으로 가자 온갖 얘기 나오는 거는 제조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서비스 그 자체로 우리 가게에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 있고 제조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생산성 증대 추구, 핵심 기술 확보, 뭐 신성장 동력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요거는 또 왜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규제 문제하고 결국 이어지는 것 아니냐? 네. 또 기업들이 물론 이제 100% 그것만 말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말하고 움츠려져 들어있는데 불확실하니까 안팎으로 다 불안하니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미국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죽어가는 건지 어느 나라 지표가 미국 경제 좋았다 해가지고 금리를 지금 다시 또 올려야 되겠다 그래도 어느 순간은 또 GDP 그걸 보면 나쁘다 해가지고 고용과 달리 또 금리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안팎으로 다 불안한 데다가 여러 가지 또 선거 올해 선거 있죠. 내년 선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있고 하니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쉽게 못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세 번째 시사점이 이것도 재밌어요. 서비스업이 서비스업이 자본과 기술 중심의 선진화 산업 구조로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기업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네. 했습니다. 또 연구소에서. 우리는 R&D를 뭐 투입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R&D를 왜 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인식조차 하고 예. 있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규모를 대형화하는 거를 무슨 죄악시하는 바로 좀 그 이상한, 대목입니다. 네. R&D 부분은 뭐 연간 19조 원, 정부에 들어가는 19조 원이나 R&D 예산이 들어가는데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논점이 있습니다. 우선 과학계도 믿을 수가 없다. 정부도 뭐 성과 없는 거 노벨상 안 넣는 거 언제까지 네. 저렇게 믿느냐. 그다음에 과학계 스스로 성과를 내놔라. 외부 간섭은 또 매 간섭을 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해야 된다. 과학계도 못 네. 믿겠다. 복잡한 쟁점이 있으니까 그건 우선 좀 접어놓고 기업 집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금방 장박사 이야기했는데 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면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중견기업 가면은 보호 못 받고 규제받는 게 문제받으니까 중견기업을 안 가려 그래요. 일부러 네. 규모를 안 키우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순간에 저번에 뭐 몇 개 법에 몇 개 네. 수십 개 이제 주제 하다못해 공시 뭐 온갖 게 다 하니까 세금 기업을 안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커야 규모의 경제를 하든지 네. 뭐 R&D를 하든지 뭐 할 텐데 이걸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이나 의존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결국 이제 금방 이야기를 다 한 걸 정리해 보면은 기업 스스로도 동력이 별로 없어서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기술 진보는 이렇다 할 획기적인 게 우리가 없다. 네. 그나마 삼성 정도가 뭐 하는데 그것도 획기적인 제품보다는 아이폰 이런 걸 흉내내서 시작한다 그걸로서 네. 더 잘 만드는 거고 현대차도 혁신한다기보다는 기술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따라가면서 이런 정도고 후발주자로서 예, 잘하는 후발주자로서 거죠. 1등 열심히 잘 따라가서 그거 잡아먹고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도 성공한 기업이라는 게 그렇고 그래서 노동 투입만 자꾸 의존한다 이러면 우리가 아까 자본이 우리가 아주 축적된 것 아니고 우리 사회까지 네. 노동 투입 정도나 하고 있고 기술 혁신은 안 된다는 거고 이러니까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것들을 정치와 행정은 알고 있는지 그죠? 정치와 행정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정치 행정 시스템이 변해줘야 기업도 따라가 변하면서 그 맞추는 거거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하면 노사문화 변화는 그대로고. 네. 이러니까 우리가 당분간 더 저성장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인구화 가신 분들이 네. 데모그래피. 한중일 3국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는 공이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인데 네. 고령화, 노령화. 네. 일본은 부자가 된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고 네. 한국은 부자가 돼가는 중에 고령화 사회 수명만 늘어나 버려서 이제 돈은 많이 고령화 필요한데. 사회로 지금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고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거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네. 지적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 하려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인들을 포함해서 기업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유럽 어느 나라 못지않게 어느 정도 삽니다. 그 네. 기업 다니는 한은 뭐 우리나라 과장하고 일본의 과장들하고 비교해 보면 옷 양복 벌수, 집에 사는 집 규모 크기, 자동차 배기량, 외식 회수하면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들 직장에서 뚝 끊어지는 순간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문제 있죠. 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어쩌고 하지만 일본의 노인들도 문제도 거의 심각하다지만 일본은요 자본이 축적된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저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축이 많아서 최소한 생존 차원의 걱정은 그럼요. 뭐 심지어 그렇게 하지 그렇다잖아요. 않아도 되는 거죠. 일본의 노인들은 난 죽을 때 장례비로 쓰려고 해서 적어도 우리 돈은 몇 천만 원 정도는 갖고 네, 있다는 한 겁니까? 3천만 원 정도는 갖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써도 되는데 이제 그걸 놔놓고 하려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나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아직 자본이 축적이 안 돼가지고 노인들 중에 돈 없는 노인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별적으로 돈 진짜 돈 없는 노인들한테 뭐 노령 수당이든지 뭔 수당이든 주자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다 주지는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본이 축제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뜯어가자는 거 세금도 늘려가자 복지도 막 무지하자 이러니까 네. 자본이 축적이 안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다시 아까 그 문제로 오면은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막말로 잃어버린 20년 일본 닮아갈라. 일본의 고령화 닮아갈라. 제발 저는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자본이 축적돼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자본이 금방 말씀드렸는데 자본이 축적 안 된 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저성장 정체 사회가 돼 버리면은 그냥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빈곤이 노인층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 돈도 축적도 안 된 데서 그 가난한 빈곤 인구가 나왔으면 그걸 노인 굶겨 죽일 겁니까 막말로? 치료 안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가니까 굉장히 걱정스럽다. 네. 그런데도 과연 우리 정치와 행정은 변하느냐? 또 우리 사회의 경제 아까 말했던 제1의 조건이 됐다고 했던
노동 개혁은 지금 어디 갔는지 어떻게 돼버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고용시장, 노동시장은 답답해 있고 이러면 앞으로의 모습은 짐작되고 네. 예상되는 대로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좀 과격한 결론이지만 저는 남북 통일밖에는 네. 남북 통일도 굉장히 중요한 네. 돌파구가 됩니다. 네. 그건 확실히 되고 네, 했을 해답이 텐데 없다. 네. 그거 되는데 문제는 어떠한 통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요즘 그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요.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이 돼야 그 말하는 경제적 효과가 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자본이 들어가고 투자하고 그 일으키게 하는 거는 북한 네. 위주의 통일은 공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북한 위주가 안 되더라도 어정쩡한 통일을 하면 비용만 단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가 실현하는 장으로서 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인구만 봐도요. 지금 세계 인구는 일본이 1억 2,500만 명 정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많은 데가 독일이죠. 독일이 8천만 명 조금 넘고요. 프랑스가 한 6,600만 네. 명 정도 되는 값습니다. 영국은 6,100만 명. 이제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뭐 6천만 조금 네. 넘고 우리가 5,100만인가 뭐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한 합치면 7,500만, 네. 8천만 정도 육박하니까 우리가 독일에 강을 육박하는 인구가 되니까 인구는 대단히 경제가 선순환 구조만 들어갈 때면 대단히 기본적인 자산이고 중요한 그게 되니까 우리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대단한 탈출구가 되고 돌파구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령화의 속도도 좀 늦출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성장의 덫에 걸린 한국 경제 탈출구가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해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닥친 다음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고 이미 여러 가지 시그널들, 신호들이 뭐 사방에서 규제법 대신에 네. 규제법 대신에 육성법, 네. 지원법. 그다음에 그것도 지원법, 육성법 필요 없으니 내버려두면 돼. 내버려두면 됩니다. 네. 경보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죽고 나면 황금알은 고사하고 알도 낳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